한참이나 이어진 노래 연습. 매일 아침 하루도 빠짐없이 노래 연습 후에는 공원을 달리며 부지런히 하루를 시작한다는 윤혜정. 그녀가 숨가쁘게 달려 도착한 곳은 어느 식당입니다. 어이구, 미자기 침 나왔네. 안녕. 안녕하세요. 익숙한 손길로 가장 먼저 반찬부터 집어드는 윤혜정. 맛있다. 식욕이 도네. 오자마자 반찬을. 아, 저 다 집어 먹어요. 여긴 제가 운영하는 식당이에요. 아, 이게 선생 식당이에요? 네네네네네네. 식당 하시는구나. 네네네. 이곳은 바로 그녀가 20년째 운영 중인 식당. 다 준비됐죠, 참모님? 네. 이거 아까 그대로 해놓고 양념도 그대로 넣었죠? 네. 아유, 냄새. 맛있는 냄새, 맛있는 냄새. 아니, 젓갈 좀 넣어야 돼. 이거 넣을까요? 젓갈 좀 넣어야 돼, 그럼. 이 정도 넣을까요? 오케이. 사장님의 깐깐함에 직원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 약간 이 젓갈을 맞아요. 아, 귀신이야. 입이 귀신이야. 그녀에게 합격 도장을 받기란 결코 쉽지 않답니다. 조금 색깔만 봐도 약간 흐리다. 엎어 그냥. 네. 깨좀 더 넣어. 그래. 역시 귀신이야. 아유, 맛있는데. 아니요. 뭔가 조금이라도 부족하다 싶으면 시간이 걸려도 반찬을 엎고 다시 처음부터 양념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잠깐만 봐도. 완벽한 맛을 위한 그녀의 고집 덕택에 언제나 문전성시라는 식당. 고급스러운 한정식 코스에 전라도인 친정에서 물려받은 입맛과 손맛까지 더했답니다. 그 맛 덕분에 오랜 시간 사랑받는 맛집이 됐다고 하네요. 성공한 사업가로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동그라미 윤혜정. 네, 맛있게 드세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어디서 많이 뵌 것 같은데? 아, 저 예전에 동그라미 댄스로 해드리고. 네. 근데 같이 있게 해주세요. 아, 같이 있게 해줘. 감사합니다. 네. 공전의 히트곡 때문인지 여전히 그녀를 기억해주는 사람들. 7, 80년대는 정태춘, 박은호, 논두렁, 밭두렁 같은 부부 듀엣이 큰 인기를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마침 혜성같이 등장한 부부 듀엣 동그라미. 이들의 같이 있게 해주세요 역시 사랑하는 이에게 전하는 애틋한 가사와 서정적인 멜로디로 큰 사랑을 받았죠. 발매하자마자 그야말로 초대박이 터지고 자고 일어나니 스타가 돼 있었죠. 정말 기적 같은, 자고 일어나면 스타가 돼 있고, 자고 일어나면 기적이 일어나 있고, 정말 매일 제 허벅지를 꼬집다시피 했어요. 그때 당시는 제 밤무대를 할 때가 많기 때문에 캐바레에서 나이트클럽까지 하루에 한 10군데 이상을 뛸 수 있는데 한 두어 달만 일하면 그때 당시 그 금액으로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때였고, 당시 3개월 만에 7만 부를 팔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3개월 만에 KBS 그 10대 가수 후보에 또 나란히 그 금강가 오르게 됐고, 승승장구죠, 모든 게. 네, 그 정도로 아주 잠시 동안에 너무 많은 그 분들이 그 노래를 사랑을 받는 노래가 된 거예요. 문제는 이제 모든 게 3개월 만이라는 거죠. 짧은 시간 큰 성공을 거둔 노래. 이제는 꽃길만 펼쳐질 줄 알았던 부부의 앞날. 하지만 그 기대는 어긋나고 말았죠. 그녀가 지금의 삶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답니다. 집에 나 갔다 올게. 빨리 갔다 올게. 가도 되지? 오케이. 그런데 가장 바쁜 시간에 자리를 비우는 사장님. 어디론가 급히 향하는데요. 도착한 곳은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또 다른 식당.
예약 없어요? 오늘 왜 이래? 예약 많아요. 많아? 지금 계속 몰려올 거예요. 아, 지금? 아니, 깜짝이야. 나 놀랬네. 손님 맡기셔가지고. 깜짝. 여기는 어디예요? 아, 여기는 제가 이제 한식으로 하고 있는 또 다른 번화더 가게. 알고 보니 이 두 곳 모두 윤 회장이 직접 운영하는 식당이라네요. 이곳 역시 점심 피크 시간에는 손님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3년 전 문을 연 이곳은 아직도 사장님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한식 한상 차림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식당. 주방부터 서빙까지 누가 직원이고 누가 사장인지 구분이 어려울 만큼 직접 발로 뛰며 식당을 책임지는 윤 회장. 아, 우리가 그런 사람이야? 그러시구나. 맛있는 집만 지금 아니면서 없는 거. 맛있는 집만, 저희 맛있는 집으로 오신 거죠? 점심 장사를 마치고 잠시도 숨 돌릴 틈 없이 옷까지 갈아입고는 어디론가 향하는 윤 회장. 아,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네. 네네네. 상태 괜찮으시고? 글쎄, 조금 연습 좀 하고 그래서 괜찮을 거예요. 그녀의 목적지는 바로 가까운 주민센터. 이곳에서 그녀는 식당 사장님이 아닌 노래교실의 초대 가수. 하지만 함께 노래할 남편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에 섰던 무대랑 지금이랑 좀 느낌이 어때요? 글쎄, 그때는 이제 듀엣 가수였었으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이제 혼자 하니까 조금 옆이 허전하긴 하죠. 부부 듀엣이 아닌 혼자서 무대에 오른 지 한참 됐다는데 언제나 수익을 찾아가 드디어 관객들을 만날 시간. 다 인사하실 거예요. 정말 유명하시고 아주 아름다우시고 노래 잘하시는 분이 오늘 초대 가수분으로 오셨습니다. 자, 우리 동그라미가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워낙 짧았던 활동 기간 탓에 여전히 긴장된다는 무대. 저는 1980년대 초에 부부 듀엣 가수 동그라미로 활동했던 윤혜정입니다. 네. 마주본 미소 같이 해주세요. 마주 잡은 손길로 같이 해주세요. 녹슬지 않은 그녀의 노래 실력에 뜨거운 환호를 보내는 관객들. 그녀가 듀엣곡을 혼자 부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날 저녁 솔로 활동과 식당 일을 병행하며 하루 24시간도 모자랄 만큼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윤 회장. 가구도 엄청 큼직큼직해요. 가구가 크죠? 아니, 제가 사는 집이 좀 커요. 그러니까 새로 하는 가게 때문에 아침 일찍 나가서 음식하고 하니까 수시로 왔다 갔다 하려고 지금 근처에다가 임시로 좀 얻어놓고 지금 있는 중이에요. 아, 여기가요, 우리 손주 막 신생아 때 사진도 있고 이제 조금씩 커가는데 이제 좁아서 이렇게밖에 못 갖다 놨는데 이제 집으로 이제 곧 들어가게 되면요, 이제 우리 손주랑 딸내 그 가족하고 같이 살으려고 해요. 임시 거처인 만큼 꾸미는 데 신경을 못 썼답니다. 그래도 집안 곳곳을 채우고 있는 그녀의 찬란했던 시절의 흔적들. 이게 제가 예전에 활동할 때 그 앨범인데, 이거는 요즘 또 이거 살려고 그러면 비싸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팬한테 선물 받은 거예요. 저는 갖고 있지 않아요. 옛날 거는 이렇게 둘이 활동한 건 사진조차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부부 듀엣 동그라미로 남편과 함께했던 윤혜정. 하지만 그 모든 흔적은 오래전에 말끔히 지워버렸답니다. 정말 너무 빠른 시간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근데 집에서 이제 이렇게 기타를 치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노래를 하니까 이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노래 잘하네.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무명 가수를 했었다고, 밤무대에 이런 무명 가수 했었다고. 그래서 우리 나중에 60대 환갑 때 들을 레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그 레코드를 만들어 본 것이 그대여란 노래거든요. 그대가 내 곁에 있어주면 이 노래거든요. 평범한 직장인이던 그녀. 남편의 권유로 가수의 길에 들어섰죠. 하지만 그 선택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고 성공 뒤엔 끝없는 내리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남편도 뭐 지금 생각하면 젊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계기가 뭐냐면 노름이 계기가 된 거예요. 바둑 노름. 근데 그 노름을 저도 그때 알았지만 그 노름을 바둑하는 분들은 여관을 전전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리석게도 그런 꼬임에 빠졌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된 건데 가출로 인해서 저희가 모든 생방송을 펑크를 내게 됐어요. 근데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가수들이 당시에 생방송을 펑크 낸다 그러면 뭐 퇴출이죠. 퇴출. 단순한 가출에서 그치지 않고 이어진 남편의 외도. 그리고 그 뒤엔 또 다른 충격적인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그 가수 언니가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얘 동그라미야. 너 어떻게 다른 여자하고 네 남편이 출연했다? 아침 방송에. 네?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그 담당 스님 PD한테 제가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와이프가 몸이 아파서 이제 노래를 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파트너 그냥 노래하는 파트너만 바뀌었다 그래서 출연을 시켰지 하시더라고요. 가출해가고 둘이 동그라미라고 뛰고 있는 거예요. 다른 여자랑 이제 동그라미라고 온 무대 다 뛰는 거예요. 처음엔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던 남편. 하지만 반성은커녕 계속되는 거짓말에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걷기로 했죠. 홀로 딸을 키우며 하루 10곳이 넘는 밤무대를 뛰며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여보세요? 어디야? 나 지금 일 끝나고 가는 길. 그래? 목이 조금 잠겨가지고 지금. 감기로? 감기가 조금. 어때? 오늘 좀 장사 괜찮았어? 오늘 괜찮았어. 어저께 병원을 갔다 오고 약은 먹었어? 그 약은 근데 아침마다 일찍 먹으라 그랬는데 공복에 2번 먹었더니 안 아픈데 다 난 것 같은데. 그래도 챙겨 먹어. 엄마 워낙 건강해서 그런데 그래도 이제는 약 좀 잘 챙겨 먹고. 목감기 그거 빨리 약 먹어. 약 먹고 애한테 안 오게 해. 애하고는 저 가깝게 하지 말고 애들은 조심할게. 조심하고. 그래요. 알았어. 엄마 고마워. 사랑해. 딸은 그토록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였죠. 심지어 함께 활동하던 동료들에게 빚까지 지고 사라졌던 전 남편. 빚쟁이들이 찾아와 그녀를 협박하기 일쑤였답니다. 그럼에도 주저앉지 않고 악착같이 성공해야만 했던 이유도 하나뿐인 딸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때는 진짜 제가 눈물이 나서 애한테 너무 미안하고 근데 그 얼마나 아빠 없이 진짜 얘는 힘들게 컸구나 하는 거를 제가 막 통곡을 하면서 울더라고. 지금 애를 낳았잖아요, 딸이. 그래서 애를 참 교육도 잘 시키고 정말 케어를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더 가슴이 아파지는 거예요. 저런 타임을 내가 다 놓쳤구나. 이 귀중한 시간을 애한테 해줘야 될 이런 많은 시간들을 다 놓치고 말았구나. 엄마로서 줘야 되는 사랑 이런 걸 다 놓쳤구나 하면 너무 지금 생각하면 이제 가슴이 많이 아프죠. 아빠의 부재가 딸에게 깊은 상처로 남지 않았을까. 지금은 어떻게든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부지런히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데요. 여기는 조금 많이 넣고 아몬드, 호두,
벌써 15년째 하루도 빼놓지 않고 챙겨 먹고 있다는 아침 식단. 이거는 구기자차. 이게 제 아침이에요. 건강식품이죠. 그녀의 또 다른 아침 루틴, 바로 영어 강의를 듣는 겁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세계 여행을 떠나는 멋진 노후를 꿈꾸기 때문이죠. 우리가 나이가 있으니까 운동도 중요하지만 이제 치매 예방에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이제 자꾸 머리 쓰는 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때가 1995년도인데 오픈을 딱 하니까 직원 급여랑 이렇게 손해본 적자 본 게 2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몸이 이상해요. 가보니까 또 난소암이라는 거예요. 뭐 한 달에 2천만 원 적자 보는 가게를 제가 그냥 누워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1인 거 코트 속에 감춰 넣어가지고 이제 도망 나와서 음식 개발하고, 너무나 저는 절실한 거예요. 기적은 절실함이 주는 선물이라고 하더니 살고자 하는 의지가 그 누구보다 강했던 그녀는 기적적으로 완치가 됐습니다. 이후 건강에 더욱 신경을 쓰며 운동에 몰두했고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해 전국 4위에 오를 만큼 건강을 되찾았죠. 건강이 1순위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아무리 가족이 있어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뭐 이런다고 하더라도 건강이 없으면 어느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 요식업 같은 경우는 거의 3D 업종이에요. 그거는 거의 정말 노동에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건강하지 않았다? 그러면 아마 하나 하기도 힘들 거예요. 다음 날 그녀의 식당을 찾은 특별한 손님. 와, 손님 많으시네. 손님 많으셔. 좋다. 아, 네네. 우연히. 나이트 클럽에서 우연히 만난 첫사랑 우리 언니를. 우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그럼요. 윤혜정의 가요계 절친 트로트 가수 우연희입니다. 아니 근데 나는 이제 노래를 하고 싶다는 것보다도 옛날에 그 노래가 얼마나 진짜 짧은 시간에 너무 인기가 있었고 정말 놀랄 정도로 짧은 시간에 알려진 노래야. 그래서 지금도 그거를 좋아하는 분들도 계셔서 나는 그때 너무 아쉽고 막 안타까운 거야. 그래가지고 그 노래를 다시 한번 내가 재취입해서 솔로를 한번 불러보려고. 솔로로 이제 솔로로. 듀엣이 아니고 듀엣이 아니고. 응. 그 듀엣 부를 남자를 아직 못 만났기 때문에 결국 혼자. 아픈 과거도 웃어넘기는 스스럼 없는 사이. 하지만 동생 우연희가 그동안 차마 묻지 못한 이야기가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언니 이런 얘기 물어봐도 되는지 몰라. 혹시 또 마음이 또 언니 또 울렁울렁 또 가슴이 왜 뭐 물어보려고 괜히 미리 가슴을 뭐 하는지 몰라서 예전에 그때 언니 솔직히 그 왜 동그라미 듀엣 하실 때 그때 남편분이었잖아. 형부 혹시 지금 같이 연락하세요? 나는 그때 헤어진 이후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진짜? 한 번도 만난 보고 적이 싶어요? 없어. 근데 이제 애는 보고 싶어 하잖아. 근데 호적에서 얘가 안 갖고 나오더라고. 거기다 호적에 계속 뒀는데 얘가 어느 날 막 우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엄마 아빠 돌아가셔서 그런 거야. 그게 한 내가 4, 5년 전 같아. 그랬는데 얘가 울어서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호적에 뭘 띄러 갔대. 그랬는데 거기에 나오더래. 상금인지도 몰랐던 거예요? 몰랐지. 엄마 그래도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한 번은 보여줄 줄 알았어. 근데 한 번도 못 보고. 그러니까 얘는 아기 때 이후로 아빠를 한 번 못 봤으니까 막 울하고 나 그때 가슴이 그러면 눈물이 나더라고. 나는 애 때문에 눈물이 난 거지. 그럼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무슨 원망도 없고 아무것도 그냥 감정이 없어. 감정이. 그러니까 그때 딱 끊은 이후로는 아무런 감정이 없는 거야. 소식도 한 번 들은 적이 없는데 얘가 그래서 소식을 알았지. 괜히 물어봤는데. 아니야. 아무렇지도 않아. 나 아무런 감정이 없다 그랬잖아. 근데 이제 뭐 어차피 고인이 된 분이니까 이제 잘 계셔야지 그래도. 이제는 고인이 된 전 남편. 아무것도 몰랐던 어린 딸은 그저 계속 아빠를 기다려왔답니다. 하지만 부부가 갈라선 이후 단 한 번도 얼굴을 볼 수 없었고 이제는 영영 볼 수 없게 돼버린 것이죠.
아이고. 네, 공부하고 놀았어? 응? 공부하고 놀았어? 오므라이스 해줄래 하는데? 언니가? 차가운 거? 응? 아니지. 오므라이스는 뜨뜻하지. 이거는 아빠 드릴 반찬이고. 출장 간 딸을 대신해 사위와 손주를 챙기기 위해 딸네집을 찾았습니다. 자주 오세요? 자주 오죠. 우리 사위 또 먹을 그 반찬 같은 것도 제가 좀 자주 만들어 오고 그래요. 우리 애가 또 애 데리고 다니고 바쁘니까. 네. 또 맛있는 그냥 어린이날 뭐 맛있는 것만 있으면 전 갖고 오니까. 아빠 없이도 잘 자라준 딸은 세상 누구보다 든든한 사위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까지 선물해줬죠. 아무리 바빠도 두 사람을 챙기는 일은 힘들지 않고 오히려 기다려진다고 하네요. 오늘 저녁은 손자가 가장 좋아하는 할머니표 오므라이스. 사랑 가득한 밥상이 금세 차려졌습니다. 아빠는 여기. 네, 할머니 잘 먹겠습니다. 어야. 우리 애기 그것도 먹고 고등어도 먹어. 좋아하는 고등어. 서로 좋아하는 감자. 이렇게 잘 먹어요 우리 애기는. 아유. 어머니 저번에 아프시다는 건 어떻게 괜찮으세요? 아유. 농구야? 지금 좀 괜찮아. 검사 받아보셨어요? 검사는 다 받았지만 이번에 이제 가게 때문에 조금 신경을 많이 썼잖아. 가게 때문에 내가 위궤양이 좀 끼가 있다 그러더라고. 위궤양이요? 응, 위궤양. 한 2달 정도 약 먹으면은. 2달이나 약 먹으래요? 그게 그러네. 2달 한 7월 달에 검사를 하자고 좀 식단 괜찮으세요? 요즘 엄청 바쁘셨죠? 어머니 아프시면 힘들어요. 저희도 힘들고 다 힘드니까. 안 그래도 좀 민지도 좀 아픈데. 근데 어머니 좀 혼자 지내시는 건 좀 어떠세요? 나 뭐 아무 그게 없는데 나는 너무 편하고 나 혼자라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거든. 이렇게 든든한 우리 사위가 있지. 우리 네. 보물 같은 사위가 있는데다가 우리 저런 또 그냥 예쁜 손주가 있지. 네. 아유 이렇게 뭐 우리 사랑하는 뭐 딸 가족이 있으니까 나는 그런 거 하나도 뭐 혼자 있는데는 그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어머니 옆에 좋은 분이라도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이렇게 좋은 분 계시는데 뭘 좋은 분이 또 필요해. 아니, 사위는 사위고요. 여보세요. 네. 전 너무 좋아요 지금. 혼자 사는 것이 가장 속 편하다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데. 그때 제가 이제 요식업에 대한 그 자신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가게를 몇 개를 했어요. 근데 하는 것마다 다 너무 대박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아마 그 매출이 한 6, 7억 이상 갔을까. 한 달에 거의 100억의 수준의 이제 재산이 된 거죠. 5층 건물 전체를 식당으로 운영하며 사업가로 큰 성공을 거둔 윤 회장. 100억 자산가라는 타이틀로 TV까지 출연하게 되자 돈을 노리는 사람들의 접근도 많아졌답니다. 쉽게 남을 믿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뒤로 뭐 여러 가지 겪게 돼요. 뭐 심지어 사기 결혼도 당하고, 또 이제 그 사기꾼들을 또 만나서 모든 재산을 잃게 돼갖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난 그 얘기를 잘 안 하려고. 진짜 나같이 기구한 사람은 또 뭐는 이런 인생이 다 있지. 내가 생각해도 남의 인생이 몇 배를 사는 사람 같아. 사기 결혼에 이어 큰 부동산 사기까지 당하자 그녀는 매일 술에 빠져 지냈다는데요. 큰 상실감에 극단적인 생각도 했었다는데 그때 생을 포기했다면 지금의 행복을 만끽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에 아찔하답니다. 항상 그 무슨 일이 있을 때 힘이 되어준 딸이 하나 있잖아요. 진짜 안 그랬으면 저는 지금 생각하면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아요. 좋은 신랑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 또 예쁜 손자가 생겨가지고 이제는 제가 모든 사는 것에 어떤 희망, 목표 이게 있는 거예요. 이제는 스스로를 돌아볼 여유도 생겼죠. 설레는 발걸음으로 어딘가로 향하는 윤 회장. 이곳은 어디일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유 선생님. 네 건강하시죠? 아유. 연습은 많이 했어요. 전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이제 선생님이 또
들어보시고 코치해 주세요. 그래도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많이 늘었겠죠. 아이고 아니죠. 같이 있게 해주세요 노래 작곡가 스님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그 노래를 다 꽃피우지 못했잖아요. 3개월밖에 못 불러서 다시 그거를 솔로로 다시 취입을 하느라고 녹음실에 온 거예요. 이제는 솔로로 그 시절의 영광을 다시 꽃피우기 위해서 재녹음에 나선 겁니다. 자, 준비됐으면 갈게요. 사랑스런 눈길로 같이 있게 해주세요. 사랑스런 손길로 포근히 감싸주세요. 가수 윤혜정으로도 좀 활동을 하고 또 이 건강한 몸으로 또 요 직업도 열심히 하면서 우리 진짜 가족들과 오래 같이 살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